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실기 6-2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역률과 콘덴서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217번을 보시면 삼성전원에서 델타 결선을 했고요. 콘덴서를. 그 다음에 Y 결선을 했을 때 진상 용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자 그랬죠. 그럼 이거는 지금 역률 개선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률 개선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면 이렇게 그 C 용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한 개의 용량을 보면 여기에 흘러가는 걸리는 전압이 VP 전압이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P면 한 개의 정전 용량을 P란다면 이거는 VP에다가 IP지 않습니까? 그럼 VP에다가 여기는 XC분의 VP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오메가 C VP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성간전압하고 고치면 오메가 C에다가 VL의 제곱 이렇게 되죠. 한 개 전압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상용 콘덴서 용량을 델타 결선인 경우에는 3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3에다가 오메가 C의 VL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밑에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Y 결선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C인데 여기에가 IP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P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성간전압이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이 한 개의 전력을 P라면 VP, IP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는 오메가 C의 VP의 제곱인데 우리가 Y에서는 VL은 루트 3 VP 이렇게 되죠. 따라서 VP는 루트 3분의 1의 VL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P 값은 오메가 C에다가 루트 3분의 1의 VL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3분의 1의 그죠? 오메가 C의 VL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결국은 이 전체 용량을 Y로 하면 3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가 되면 날라가죠. 이게 3개에 3분의 1의 오메가 C의 VL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날라가면 이거는 그냥 오메가 C의 VL 제곱이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상 용량을 구할 때는 Q 값을 전체를 구합니다. 그죠? 구했을 때 결국은 Q의 Y 값은 델타 결선보다 전체 용량의 3분의 1이 줄죠. 이때 Q의 단위는 VA입니다. VA. 요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218번은 자, 여러분이 삼상에 380볼트에 60H고요. Y 결선된 역률 개선용 진상 콘덴서가 1kV라 그랬습니다. Q 값이죠, 이거. Q 값입니다. 이래 됐을 때 콘덴서 규격을 삼상 콘덴서를 선정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를 선정하느냐면 C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C를. 그러면 이게 Y 결선이니까 Q 값은 오메가 C의 V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 요거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 C를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C 값은 요렇게 되죠. C 값은 이래 됐을 때 이 값이 18.37 마이크로페릿이 되죠. 그럼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표준 규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찾읍시다. 그죠? 찾아서 보니까
근접한 게 20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답 해서 C는 얼마? 20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요걸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표로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자, 그 다음에 219번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219번은 지금 보십시오. 17년도, 21년도, 25년 2월까지 다 나왔습니다. 지금 40kV에 삼상의 380V에 60H인데 전력용 콘덴서를 내부 결선 방식에 따라서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는 이야기다. 마이크로페럿이 나왔네. 그럼 무슨 값을 구하라? C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저게 처음에 우리 했던 거 조심하셔야 될 게 전체적인 Q 값의 델타하고 Q 값의 Y 값이 좀 달랐죠. 이 전체적인 단위는 VA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Q에 Y를 했을 때 여기가 이거하고는 반대가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델타 결선하면 3이 되고 이게 Y 결선하면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Y 결선을 했을 때 델타 결선보다 3분의 1이 줄죠. 이렇게 용량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C 값을 구하는 겁니다. C 값을. 그걸 그대로 넣으면 C 값은 3오메가 V 제곱분이 Q 돼서 244.93 마이크로페럿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는 3이 없어지죠. 이렇게. C 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이 220번 한번 볼게요. 220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정전 용량 마이크로페럿 C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 문제도 216, 223년도 계속 나왔죠. 그럼 이거는 보면 세대를 델타 결선했을 때 C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 Q 값은 Y 결선을 하면 3분의 1에 델타 결선보다 3분의 1로 줄죠. 용량이. 근데 반대로 C 값은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겠죠. 무슨 말 아셨죠? 반대로 가니까 C 값은 이거 Y 결선을 하면 오히려 C의 델타 결선보다 3배가 더 증가하겠죠.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Q의 Y 값을 보면 이렇게 3이 없어졌죠. 그래서 183.7 마이크로페럿이 나왔고요.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 넘겨보면 델타 결선은 3이 들어가니까 그죠? 3배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요 델타 결선을 하면 3분의 1이 줄죠. 아까 Q 용량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델타 결선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Q 값을 Y 결선을 하면 3분의 1의 Q 델타가 되죠. 근데 Q 값은 반대로 넣으니까 C 값은 Y 결선을 하면 3배의 뭐가 된다. C의 델타 값이 되죠. 그죠? 여기에 개념이 반대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C 값을만 보면 델타 결선이 유리하게끔 이렇게 되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이고 주파수가 60Hz죠. 그 다음에 델타로 접속했을 때 용량이 60kV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개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똑같은 거니까 C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4.87이죠. 이거는 표준 규격이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2번입니다. 222번도 부하가 20kV입니다. 요거 P죠. 비상전력 유효전력입니다. 역률이 얼마? 60%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코사인 시타반 이렇게 되고요.
역률을 몇 프로로 80%니까 이게 코사인 시타 2가 되고 요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지금 전력용 콘덴서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개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역률 개선용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Q는 P에다가 탄젠트 시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 2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게 무슨 전력이다. 유효 전력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라는 걸 제가 잊지 마시라 그랬죠. 그럼 P는 여기는 코사인 시타 1분의 사인 시타 1이죠. 빼기 코사인 시타 2분의 사인 시타 2 아닙니까? 이 값이 얼마? 0.6이고요. 이 값이 얼마? 0.8이랬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러면 11.67 kV가 나왔네. 그럼 페이지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여기서 아까 C값을 구하라지 않았습니까? C값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델타 길선은 이렇게 3 오메가 CV 제곱이 되죠. 이걸 C1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257.96 마이크로 페르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23번입니다. 223번은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서 주파수를 50에서 얼마로 60Hz로 증가했을 때 전류비는 어떻게 되나 그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IC는 XC분의 V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XC는 오메가 C분 되니까 오메가 C의 V 이렇게 되죠. 그 오메가는 2파이 F에다가 C의 V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콘덴서 이런 전류 주파수에 비례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IC1 대 50Hz 50Hz는 IC2 대 60Hz 이렇게 비례식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취하면 요래로 곱하니까 50대 60은 전류값이 1.2배가 차이가 나네요. 224번입니다. 224번에 선간전압이 22.9kV고요. 정전 용량이 C입니다. 0.03 마이크로페렛 킬로미터당입니다. 주파수가 얼마? 60Hz고 유전체 역률이라 그랬습니다. 코사인 시타죠. 코사인 시타가 0.003일 때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킬로미터당.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콘덴서 C는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요게 유전체죠. 요게 유전체인데 일로는 전류가 흐릅니까?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죠. 거의 제로죠. 그 전류가 흘렀다라면 이거는 누설 전류가 되는 거죠. 흘러서는 안 되는 누설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 유전체가 우리가 전선에 거의 뭐가 됩니까? 이렇게 피복이 되죠. 피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누설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거의 제로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회로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느냐면 요래 그립니다. 장을 하나 달고요. 여기 콘덴서 하나 달고 병렬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IR이라 해볼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뭐 IC란다면 이 IR이 거의 얼마입니까? 제로죠. IR이 제로라는 이야기는 이때 이 장값은 거의 뭐다 무한대가 돼줘야 되죠. 여기 콘덴서의 특징이죠. 그럼 유전체 손실은 여기를 잡으면 요 양단에 지금 전압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위상 개념, 페이저 개념을 넣으면 이게 전압이고 여기에 흐른 전류가 뭐야? IR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IC 전류는 이거보다 몇 도 앞서? 전압보다 90도 앞서죠. 이렇게. 그럼 90도 앞서면 요래 그리죠. 그럼 요렇게 돼서 요렇게 지금 흐르지 않습니까? 합성 전류가. 그럼 이때 이 값이 델타라고요. 이때 이 값이 시타면
이 U 전체 손실을 W로 한다면 U 전체 손실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V에다가 얼마가 돼? IR 이렇게 되죠. 근데 이 IR은 제가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요 전류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똑같죠. 그죠? 그럼 요 크기니까 요거를 요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요 IR은 요 같으니까 V에다가 IC에 탄젠트 델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V에다가 지금 요게가 지금 IC지 않습니까? IC는 이게가 R분의 V니까 XC분의 V 이렇게 되죠. 에다가 뭐 탄젠트 시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조금 지울게요. 페이지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여기에서 지금 유전체 손실이 V에다가 XC분의 V에다가 탄젠트 델타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XC니까 오메가 C 되죠. 오메가 C V에다가 탄젠트 시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탄젠트 시타 값이 안 나와 있네. 여기서.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로 지금 이 값을 이거는 유전체 손실 각이거든요. 근데 이 값을 바로 집어넣었죠. 그럼 집어넣은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요게 이 R 저항값이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요걸 위상 개념으로 페이지 개념으로 넣으면 이 전류가 굉장히 작다고요. 이렇게 이 전류는 IC 전류는 크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발탁 선다고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유전체 손실각 델타 아닙니까? 이게 코사인 아닙니까? 이게 코사인인데 여러분이 이 값이 거의 굉장히 작다고요. 이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각도가 얼마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때 이 각도를 시타니까 시타가 85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델타는 몇 도가 됩니까? 5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85도를 코사인 이 값도 코사인 시타 코사인의 85도를 연 이 값하고 탄젠트에 5도를 넣은 값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사인 시타 값이 0.003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각도가 거의 한 89도가 돼요. 이렇게 각도가 코사인이 아니겠 맞죠? 89도가 된다고. 그럼 이건 얼마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요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이 저항값이 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이 값이 작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굉장히 섭니다. 이 각도가 작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크게 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 델타 값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요렇게 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단상이 있고 여러분이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죠. 그죠? 그럼 단상하고 삼상하고의 이 값이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IC가 흐를 때 이 각도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래서 코사인 시타를 넣어줘도 값은 거의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